서울시가 신정 차량 기지를 이전하는 게 아닌 복합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량 기지 이전을 원하는 주민들은 복합 개발은 안 된다며 특정 후보에 공천 배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양천구 목동 9단지 아파트가 정밀 안전 진단을 통과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은평구가 내년 상반기 인사 발령을 앞두고 공직자 청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청렴주의보에는 승진 등 인사에 관해 어떠한 부정청탁을 해서도 받아서도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정 차량기지 복합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량기지 이전을 주장하는 주민들은 특정 후보의 공천 배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신정 차량기지 이전을 주장하는 양천 주민들이 시작한 온라인 서명운동입니다. 조수진 국회의원의 양천갑 당협위원장 자격 박탈을 요구합니다. 논란의 시작은 신정 차량기지 복합 개발 논의를 수면 위로 올린 조수진 의원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전인데 이전을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중간 단계로는 개발을 씌워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왔다는 점을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후 서울시가 이전이 아닌 복합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 사이에서 이전이 무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밑에 쓰레기를 두고 위에 덮는다고 해서 깨끗한 건 아니잖아요. 또 덮개를 덮는다는 것은 앞으로 영구히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주민들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당협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역구 책임자를 뜻하는 정당 내 직책입니다. 기초 광역의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공천권을 가지고 있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기지 이전을 주장하는 양천 주민들은 조수진 의원의 당협위원장 자격을 문제 삼으며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 후보자로 나오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차량기지 복합 개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주민 간담회를 요구했지만 조 의원이 거부했다며 소통 능력 부족을 지적합니다. 조수진 의원은 먼저 갈등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을 닫아버리세요. 그러면 갈등이 최고조로 폭발하게 됩니다. 주민과 소통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지역구 후보로 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조수진 의원은 신정 차량기지 이전을 반대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조 의원 측이 차량기지 이전 비대위에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를 일방적으로 왜곡해 비판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와 배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9단지 아파트가 정밀 안전진단 용역 결과에서 재건축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 안전진단에서 탈락한 이후 고배를 마신 뒤 다시 한번 도전한 끝에 통과한 것이다 보니 주민들에게는 더 반가운 소식인데요. 주민들 반응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동 9단지 아파트 재건축 준비위원회에 이종원 위원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목동 9단지가 정밀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는데요. 두 번째 도전 끝에 이제 통과를 해서 무척 고무적일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 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 분위기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B1 안전진단 최종 통과입니다. 2020년 탈락의 아픔이 있었지만 이로 인하여 현재 전 목동단지 통과에도 기여했다고 생각되며 다음 단계로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더욱 단합이 필요하다고 주민들은 생각들 하십니다. 네, 가장 큰 관문인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했으니까 이제 사업에 속도가 좀 붙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까?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있는데요. 이를 위하여 수리반 마련과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신통기획, 자문방식, 주민신청 동의서 진구가 필요합니다.
네, 정밀 안전진단에서 탈락했던 11단지도 현재 용역을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시기에 안전진단 기준이 좀 완화된 만큼 무난히 통과할 걸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말씀대로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4대 항목의 그 가중치를 적용하고 또 11단지는 준공만 35년이 넘어서 몇 개 항목에서 가중치가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정해진 과업을 한 업체가 동일한 관계로 안전진단 통과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듯 합니다. 네, 목동 13개 단지가 올해 안전진단을 마치고 정비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지들이 함께 정비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없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 현재까지는 그 청장님을 비롯하여 담당 과에서는 그 정비 계획 및 구역 지정 절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서울시를 포함한 40여 개 유관부서의 이제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재건축 과정들도 좀 수월하게 진행이 돼서 주민분들의 시름이 덜어진다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목동 9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 이종헌 위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내년 상반기 인사 발령을 앞두고 공직자 청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은평구는 연말연시와 인사철에 공직 기강이 해이해질 것으로 보고 공직자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렴주의보에는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관해 어떠한 부정청탁을 해서도 받아서도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부정청탁을 받으면 바로 명확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부정청탁을 거절하지 않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양천구가 신월 1동 가로공원 공영주차장에 지능형 CCTV를 설치했습니다. 양천구는 기존에 있던 아날로그 CCTV 70여 대를 고해상도 렌즈가 탑재된 다기능 지능형 CCTV 90대로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능형 CCTV는 차량 번호를 자동 녹화하고 주차 가능 여부를 조명 색깔로 표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CCTV에 촬영된 영상 자료는 양천구 통합주차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돼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기록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1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기부 모금액이 당초 기대보다 저조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실적을 보면 고향사랑기부제에 16만 9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총 모금액은 198억여 원으로 1인당 평균 11만 7천 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모금액을 공개한 지자체 194곳 중 기부금이 가장 많은 기초지자체는 순창군, 모금액이 가장 적은 곳은 서울시 도봉구로 파악됐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지원, 주민복리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됩니다. 황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색을 활용한 체험형 답례품 개발, 기부자와의 소통 확대, 기부 방식 다양화 등 정책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서 폐교 위기를 맞은 건 지방 대학뿐만은 아닙니다.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가운데 학생들이 오고 싶은 학교로 탈바꿈한 곳이 있습니다. HCN 이완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금은 서툴지만 익숙한 피아노 음율이 학교에 울려 퍼집니다. 피아니스트 김광민의 학교 가는 길. 쉬는 시간 아이들이 복도에 마련된 피아노 건반을 자유롭게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또 다른 공간에선 연극 연습이 한창. 학생들이 한데 모여 혼신의 연기를 펼치는데 다소 낯선 모습이지만 아이들에겐 익숙하기만 합니다. 매년마다 예술활동으로 연극했었는데 연극할 때마다 연기하는 게 어렵고 대본 짜는 게 어렵고 그래서 항상 어려웠어서 힘들었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마지막에 무대에 올라서 잘하는 것 같아서 뿌듯한 적이 많았어요. 충북 괴산군 문광초등학교는 지난 2011년 오케스트라 창단을 시작으로 단순 농어촌 학교를 넘어 예술교육 거점 학교로 변화를 시도해왔습니다.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연극과 영화 촬영, 로봇 조립 등 학교 교육의 각종 예체능 활동을 접목하면서 올해는 교육부 선정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여서 인근에 있는 학교랑 합동 연극제도 진행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의 연기도 보고 우리 학교의 공연도 보여주고 서로 교류하는 장까지 가면서 즐거운 추억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학생 수 57명으로 작은 학교에 속했던 이 학교는 올해 12명의 신입생을 받으면서 학생 수가 63명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도내 학생 수 60명이야 작은 학교는 전체 학교 가운데 45%로 농어촌 인구 감소에 따라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문광초 사례는 지역 소멸 위기를 벗어날 해법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학교 교육에 예술을 접목시킨 괴산 문광초등학교. 아이들의 작은 꿈이 지역 소멸기 속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 바로 김치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이맘때에는 겨우내 먹을 김치를 담가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김장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저는 앞치마와 고무장갑까지 완전 중무장을 했습니다. 한국인은 포기할 수 없는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인데요. 김장 전에 언제부터 김장이 시작됐는지 알아봤습니다. 충북 보은 법주사 마당엔 깊이가 무려 2m 25cm나 되는 돌로 만든 항아리가 묻혀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승려 3천여 명이 김치독으로 사용했다고 전해 내려오는데 당시에도 대량으로 김치를 담가 먹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장에 대한 최초 기록은 고려시대 학자 이규보 선생이 쓴 시 가포유경에 나옵니다. 순물을 장에 넣으면 한여름에 먹기 좋고 소금에 절여 겨울에 대비하네. 겨울이 오기 전 장아찌와 김치를 만들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김장이 오랜 역사를 가졌기에 그 변화도 큽니다. 대표적인 예로 과거엔 김치를 김장독에 넣고 땅에 묻었지만 아파트가 보급된 지금은 김치냉장고에 보관합니다. 또 냉장고가 생기면서 과거보단 김치를 덜 짜게 담그고 김치 위에 물을 부어 공기를 차단하는 문화도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김치를 담그고 난 다음에 3, 4일 뒤에 물을 반드시 부었어요. 소금물이나 젓갈물이나 부잣집은 고기 국물 같은 걸 부었어요. 국물을 부어서 유산균이 많아지도록 도와주는 작용도 하고 맛성분이 잘 어우러지도록 하기 위해서 국물을 꼭 부었어요. 국물을 많이 부어놓으면 위에가 공기에 노출이 덜 되기 때문에 골마지도 안 생기고 했거든요. 이제 냉장도 발달이 되고 그러면서 더 이상 국물을 넣어서 만드는 문화는 거의 사라지고 없어요. 북한 쪽에만 남아있고. 김장은 2013년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세대를 걸쳐 내려오면서 이웃 간 나눔을 실천하고 공동체 연대감 등을 형성했다는 이유인데요.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 배추를 절이는 것부터 속재료를 만드는 것까지 집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인 배추를 파는 업체를 이용하거나 김치를 사서 먹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그래도 부녀회나 각종 단체에서 함께 김장하고 김치를 나누는 문화는 여전합니다. 잡아. 그리고 여 밑에서부터 이렇게 쏟아가 있어. 이런 단체 김장 행사는 지난해 전북에서만 공식적으로 23개 열렸습니다. 특히 김장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김치 나눔은 올해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해에서 한 30년 전부터 이렇게 김치를 담아서 이렇게 노인들한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는 담기도 힘들고 노인들은 그러니까 우리 분해에서 이렇게 다 나서서 이렇게 해가지고 노인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한 민족을 대표하는 문화 김장. 시대에 맞춰 변화하며 우리의 소중한 풍습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